자, 1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순서 배열에 관한 그 성격 얘기를 할 때 메뉴 박스하고 동일한 거 하나, 다른 거 두 개, 보통 이렇게 둘둘 그 느낌도 있었고 박스하고 완전히 다른 것 세 개, 그 다음에 박스하고 똑같은 거 두 개, 완전히 다른 거 하나, 이렇게도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얘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메뉴에 나오는 얘가 하나, 그 다음에 ABC가 완전히 또 따로 노는 거죠. 그쵸?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나왔을 때 잘 봐야 돼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시제는 당연히 현재하고 과거입니다. 현재하고 과거니까 현재는 과거는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뭔가 흐름을 나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시점을 가리키는 말에 주목하고 시점을 가리키는 말 자체가 흐름을 이어주거나 혹은 흐름을 말 그대로 이제 바꿔주는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에게 질병이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현대인에게 질병을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현대인에게 질병의 의미. That concerns him only as an individual and has no moral implications.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concern의 밑줄. concern은 관계가 있다. 혹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으로서 단지 그 사람과만 관련이 있고 무엇을 갖지는 않는다고 도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The implication의 의미 혹은 영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딱 읽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포괄적인 말, 얘가 구체적 사례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통해서? 앞에 나오는 디지즈하고 뒤쪽에 인플루엔자 이것만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렇죠? 디지즈가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성 독감이라는 뜻의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크게 두 개의 문장이 보일 때 상위 개념이 보이면 그 문장 위주로만 전체 덩어리의 의미를 파악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잘 봐요. 그래서 그 현대인이 유행성 독감에 컨트랙트 할 때, 이때 컨트랙트는 당연히 무슨 말? 걸리다라는 뜻으로 봐야죠. 그렇죠? 질병에 걸리다가 바로 컨트랙트죠. 계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이 유행성 독감에 걸릴 때 그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이 부분의 의미가 앞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attribute A to B 무슨 말이니?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병은 그냥 개인으로서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럼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냥 내가 아파서 걸린 거야. 그렇죠? 자, 그런 건데 자, 근데 그럼 결국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이러한 사건을 즉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을 자신의 행동 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에 쭉 보면 세금 징수원이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엄마죠. 여기서는 장모란 뜻이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엄마니까 장모란 뜻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세금 징수원이나 장모를 향한 자신의 행동 탓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질병은 개인적인 현상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다. 됐죠? 질병은 개인적 현상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내가 세금 징수원이라든가 장모한테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맨의 박스를 쫙 보니까 일단 현대인에게 질병은 개인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은 그들은 이때 strike는 강타하다 그 뜻이죠. 그렇죠? 강타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직접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but 다음에 rather는 말버릇이니까 날려주세요. but 다음에 rather는 말버릇 그냥 날립니다.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smen 이렇게 보이죠? 친척이나 혹은 부족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연장되는 겁니다. 뭐야? 질병이라는 얘기가 뒤쪽에 쭉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의 질병은 개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란 얘기죠. 그쵸? 이제 뭘 생각해야 되겠니? A, B, C 중에서 뭔가 다른 내용이 등장하겠구나. 현대인과는 다른 느낌이다. 자,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질병과 그리고 질병을 만들어내는 행동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그러므로 참고로 여기서 of vital concern을 아주 중요한 이렇게 보면 돼요.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 뜻인데요. 전체 원시 공동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딱 보이죠. 그렇죠? 원시 사회 이야기죠. 현대 사회와는 다르게 원시 사회에서 질병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B를 쫙 읽어보니까 일단 뭐 참고로 A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는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가 가리키는 게 일단은 당연히 앞쪽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를 쫙 살펴보니까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을 막는, 그쵸? 뭐뭇을 막는, 예방하는, 그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생션은 제재, 제약,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 그 제재로서의 질병을 가장 중요한 질서의 기둥이 됩니다. 필드하는 기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감 잡을 수 있겠죠? 이때 서치 소사이어티는 당연히 무엇은 아니겠어? 그쵸? 현대사회는 아니겠죠. 그러면 일단 A 다음에 B가 나와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It takes over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이때 it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disease가 되는 거고 take over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take over. 책임이라든가 역할 따위를 떠맡다. 이제 그 뜻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질병은 그 많은 경우에 역할을 떠맡습니다. 어떤 역할이야? 뒤에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경찰, 판사, 그리고 신부가 하는 역할을 떠맡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질병이 현대사회와 원시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인가 보구나. 그쵸? 마지막에 현대사회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아, 현대사회와 원시사회의 질병의 의미와 역할을 비교한 건가 보구나. 그러면 B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 결론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걸 뭘 통해서 A의 데이가 가리키는 게 일단 무엇인지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하고 B는 싹 다 일단 무엇에 관한 이야기, 원시사회에서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니까, 자, 원시인들 사이에는 일단 나오죠. 그쵸?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연결어 역할을 하는 거죠. 현대인에게는 이렇습니다. 원시인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시점을 가리키는 말, 시기를 가리키는 말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점이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보이면 그냥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뭐가 나오거나 벗이 나오거나 in contrast, 그러나 혹은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친절한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친절한 거고 이런 표현이 없어도 아, 현대인에게 원시인에게 그렇잖아. 현대인에게 질병이란 원시인에게 질병이란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된다는 거 감 잡을 수 있고요. 자, 원시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초자연적인 이론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 밑줄. 자, 우리가 theory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theory가 나왔을 때 뭔가 어떤 그 체계라든가 원리나 원칙을 잘 정립해 놓은 이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아이디어의 느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미드 있죠, 미드. 미드 보면 많이 나오죠. 나한테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I have a theory.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초자연적인 생각들 때문에 지배적인 도덕적인 관점이 무엇을 제공한다고? 질병에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질병에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야, 이게 선생님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할 때 그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컨텍스트 클루예요. 문맥적 단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교급이죠. 더 깊은 거죠. 그럼 몇 번째 이야기야? 그렇게 되죠. 그쵸? 자, 비교급이구나. 더 깊은 거구나. 비교한다라는 건 그러면 최소한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몇 번째 이야기? 요것도 단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요거 잘 봐야죠. 질병을 보내는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죄가 있는 새끼한테는 질병이야! 하면서 이렇게 준다라는 건데, 야, 네가 아플 줄 알았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삼촌이 아플 거야. 너 저쪽에 있는 부족에 한 사람이 좀 아플 거야. 야, 임마, 너 임마, 엄마가 아픈 건 다 네가 임마 사고 치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자, 그러게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을 보내는 신들은 보통 분노하게 됩니다. 개인의 무엇에 의해서 도덕적인, 그 다음에 오펜스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도덕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guilty person. 그렇죠? guilty person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맨 처음 오고 나서 C의 마지막 부분에 the Gods가 A의 the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moral offense하고 guilty person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에 나오는 such society는 A에 나오는 원시 사회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어라든가 그 다음에 대명사가 보이는 단서까지 다 볼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기억해야 될 건 비교급이 나왔을 때 몇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래서 뭐가 된다고? 결론이라고. 그렇죠? 결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수능 문제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요. 우리는 이제 4번 문제, 요약문 문제를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가볍게 밑에 렉처 포인트에 정리 좀 하시죠. 적어주세요. 이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페이지 그 5번 문제는 스킵할 거니까 그 밑에 필기하셔도 됩니다. 요령은 간단한데 문제가 헷갈리니까 문제죠. 그쵸? 그 40번 요약문 문제를 너무 어려워서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헷갈려요, 단어가. 맞아요. 혹은 안 돼요, 요약문의 해석이. 맞아요. 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약문 해석에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일단 요약문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게 해주는 게 요약문이기 때문에 요약문 말 그대로 이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약문에 있는 단어들이 싹 다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키워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채울 키워드 2개를 지문서에서 찾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요약문을 읽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다룬 글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비교한 것인지, 그 눈을 보면 돼요. 그렇죠? 보통 하나냐 두 개냐, 이 느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문서에서 우리 요약문에서 파악된 키워드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보면서 상위 개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포괄적인 말. 자, 그리고요, 해석할 때 빈칸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 이때 부정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no라든가 not 혹은 never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돼요. little이라든가 few,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쵸? 등장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비교급에 주의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비교급 정도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뭐 less냐. 근데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빈칸 앞에 부정어. 특히 잘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부정어를 내가 해석을 했을 때하고 놓쳤을 때하고 밑에 선지가 둘 다 제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을 때 해석을 좀 잘해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를 꼭 해두세요. 노가 보였을 때 나 아는 건데 귀찮게 왜 표시를 하고 지랄이야 바보같이. 그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보통 이제 영어 시험을 딱 볼 때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풀다가 딱딱.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좀 열심히 풀면 안 되나? 그죠? 꼭 이렇게 하면서 누가 보면 강산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건 이런 느낌이. 자, 이렇게 보고 생기는데,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우리는 그 자세는 프로가 아니어도요, 점수가 프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선택지 어휘에서 헷갈릴 때는 어휘의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과연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느낌, 성격도 보시고 얘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약문 문제는 가볍게 이제 풀어볼 거니까요. 자, 지금 한 문제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요약문을 먼저 읽고 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쭉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능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요약문을 할만해요. 그러니까 밑에 요약문 해석을 조금만 주의하면 되고 단어 공부 평소에 게으르지 않게 해두란 얘기죠. 그쵸? 자, 일단 보니까 It is planning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through our own notion of it.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건 political power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최소한 몇 가지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겠죠. 그쵸? political power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문화의 생각.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근데 너무나도 어찌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약문만 읽어도요, 밑에서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한때 재수생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굳이 40번 지문을 읽어야 되나요? 밑에만 봐도 답이 나오던데요? 그래도 읽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죠? 읽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감을 잡으면 속도 내서 읽어가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정치적인 힘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있는 정치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쵸?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맞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치적인 힘이라는 생각은 여러 문화에 걸쳐서 같지 않다라는. 그쵸? 이게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이렇게 보이죠? 문화 간 관점에서, 즉 여러 문화 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여기서 cross-cultural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cross 원래 가로지르는 그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한 두어 번 사과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컬처라고 치면 이렇게 across 하는 게 바로 이제 cross cultur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문화의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 문화의 그리고 문화 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문화에 대한 그 관점을 보면 혹은 문화 간 관점에서 이퀘이션은 뭔가요? 이퀘이션 동일한. 좋아. 방정식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건 방정식. 자, 여기서 그 얘가 왜 방정식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방정식이니까. 이것입니다. 그쵸? 이거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쓰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북반구와 남반구를 똑같이 나누는 선이니까 적도. 그쵸? 적도를 그래서 이퀘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도하면 뭐 머릿속에 레드 떠오르고 있고 죽는다. 아무튼 아무튼 나만 그랬나? 자, 마음속에 공탱이. 자, 네. 위도는 latitude, latitude, 경도는 longitud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이에요? Public leadership과 dominance라는 방정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Public leadership, 대중적인 leadership인 leadership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는 방정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중적 리더십을 지배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자, 지배는 무슨 뜻일까? 자, 그 지배는 coercion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dominance라는 것은 그러면 coercion인가요? coercion은 강압 그 뜻입니다. 강압, 강제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control over the most valued 혹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통제인가요? 컨트롤 다음에 5번은 뭐뭐에 대한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통제인가요? 이게 나오는 거죠. 정치적인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정치적인 시스템은 뭘로 봐줘야 돼? 아이고. political system이라는 걸 이제 이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읽어갈 수 있었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읽어도요. 밑에 아마존 딱 보는 순간 감이 와야 돼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구나.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상충하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정식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통제라는 생각은 받았어. 무슨 말? 성가신 그 뜻이죠. 성가신 혹은 괴롭히는 그 뜻인데요. 성가신 것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people이라는 건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민족들, 부족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알겠어요? 여러 민족들에게는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성가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저기 딱 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be fond of는 뭐뭇을 좋아하다 그 뜻이죠. 자, 그들의 개인적인 자율성을 좋아하고 특히 allergic to 무슨 말이에요? allergic to 뭐뭇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뭐뭇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이렇게요. 뭐뭇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뜻입니다. 특히 뭘 싫어하는 거예요? 통제나 강압이라는 명백한 표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정도로 싫어한다. 이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되게 웃긴 게요. 우리 집사람이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워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가 그리고 또 장모예요. 단모면 괜찮거든요. 털이 짧으니까 좀 덜 심한데 장모면 이제 되게 이제 그 고양이 털이 이제 이렇게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털이 빠지는 게 아니라 털을 그냥 뿜는다 생각하면 돼요. 털을 이렇게 뿜면서 이렇게 훌훌 하면서 이렇게 뿜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딱 안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북해요. 검정색 특히 이제 면티 같은 걸 입은 상태에서 딱 앉잖아요. 그러면 청소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뿜어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예쁘니까 같이 데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용을 한번 하십니다. 고양이들 웬만하면 미용 잘 안 하는데 맞아요. 빡빡 밀어요. 빡빡 미는데 그게 고양이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고양이는 그 일어나서 주로 하는 일이 잠자는 것과 그죠? 일어나서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루밍하고 그러면 시간 남으면 이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9시간을 자고 5시간을 이제 잠자고 그루밍하는 거면 아니 뭐 잠자고 한다. 깨어있고 그루밍하고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루밍을 하려고 보는데 없어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는데 없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있던 게 없어지니까 우울해서 그 한번 미용을 한번 하고 오잖아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미용을 하면서 그 표정이 딱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냐면 그 약간 애처로운 그런 눈빛으로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이냐? 약간 이런 표정이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냐? 사람이나 동물이나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미용을 한 3-4번씩 하다 보니까 얘가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 아침에 얘를 이렇게 왜요? 표정이 지금 상상되는 건가요? 어려운 날 못하고. 자, 아침에 이렇게 딱 그 캐리어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어딘 줄 알아요? 체념하고 들어가요. 네? 그쵸, 체념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이렇게 딱 안고 딱 가는데 가면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엥. 그 약간 등 돌리고 앉는 거 있죠. 그러니까 허탈한.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우리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딱 앉아요. 진짜로. 아니 저거 사형수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기 전에 약간 1시간 남았을 때 느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얘가 야 고양이도 발바닥에 땀 나는 건 난다. 진짜요? 진짜요. 고양이가 몹시 불편한 거야.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 게. 그래서 그 얘를 이제 그 담요를 씌워주는데 담요 때문이 아니라 발바닥에 땀이 흥건해요. 어디 가는 것이냐? 어디 가는 것이냐? 그래서 진짜 딱 만져보면 이렇게 축축해요. 평소에는 발바닥 땀하면 안 나다가 그 발바닥에 땀이 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샵으로 들어가면 얘가 이제 포기해요. 약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팔도 들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얘가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다 끝나고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 올해만 지금 한 2번 했거든요. 올해만 2번 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미용하고 나서 한 며칠간은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더니 지금 그냥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고 또 없는 것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네, 적응이 이제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몹시 싫어하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보니까 자, 근데요.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강압적인 힘으로써 정치적인 힘에 대한 그 생각은 사실은 뭐라고? 서양의 고정관념이지만 무엇이 아니라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쵸? 바로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문화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자, 만약에 많은 민족들이 그 정치적인 힘을 강압적인 힘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로의 이때 leap 보이죠? leap. leap이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쭉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네요. 고양이가 어떻게 자기 털이 없는 것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좀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이제 고양이 언어로 이야기를 못해서 걔가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요. 자 이렇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지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여성에 대한 지배로 가는 것은 쉐이키한 겁니다. 쉐이키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그 뜻인 거죠. 그쵸? 흔들리는 그 뜻이기 때문에 자 안정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겠죠? 그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뉘앙스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문화적인 집착이며 그리고 인류학적인 그 구성체계에서 오랫동안 반영된 편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유니폼은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니까 바로 무슨 말?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렇게 보면 돼요.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래서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살짝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7번 문장 삽입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단서들을 어느 정도 찾는 습관은 다 감 잡았을 테니까 가볍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7번 보면 렉처 포인트에 적겠습니다. 답이 안 보일 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단서는 있거든요. 분명히 단서는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찾기 때문인 거고 잘 안 보일 때는 그러면 최소한 메뉴에 있는 제시문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간다고 치면 5번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바로 옆에 이어지는 한 문장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을 테니까 비슷한 의미만 찾지 말고 답이 안 보일 때요.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제시문이 히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밑에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과목과 관련된 걸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학문과 관련된 걸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절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절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형태 생각나죠. 그쵸? 어떤 단절이 있다? 대, 성, 내, 시 단절이 있었죠. 그쵸? 대상이 다른 거, 즉 대명사에 주의하고 성격이 바뀌는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 그 다음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시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과거로 시작하면서 현재와의 비교의 느낌을 준다. 그랬을 때는 시제라는 단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명적 단서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서도 항상 이걸 같이 가져가 주는 거예요. 단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서로 비슷한 느낌으로 묶을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냐? 묶어보면 두 덩어리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두 덩어리를 딱 묶을 수 있다. 1번부터 3번이 한 덩어리고 4번하고 5번이 한 덩어리다. 그러면 맨 위에 제시문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묶을 때 있잖아요. 묶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묶는 거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한 덩어리 혹은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 한 덩어리 이렇게 이제 묶는 거죠. 그렇죠?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를 한 덩어리로 묶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거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 패러프레이징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근데 우린 대부분 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표현이잖아. 이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도요. 이걸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세 번째가 이제 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문장에 대한 즉 문장이 어떤 관계일 때 대우명제 관계라는 거. 이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기준에는 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 간다. 재수는 게을렀기 때문이다. 됐지? 노력하면 대학 간다. 재수는 게을렀기 때문이다. 즉 대우명제는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 번 부정한 거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말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 옆에 실패는 게으름 때문이다 라는 말이 보였다면 둘은 대우명제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번째가 요게 보일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뭐 단정적인 표현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라든가 단정적인 표현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뭐 근거라든가 이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라든가 이유를 제시할 때 뭐가 많이 생략이 되고 because가 많이 생략되고 나오니까 연결이라는 게 의심이 되고 단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뭘 집어넣고 뒤에 나오는 문장 앞쪽에 because를 집어넣고 연결이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되 확신이 안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 연결인지 단절인지 첫 번째 두 문장이 대우명제 관계인지 생각해 본다. 대우명제 관계인지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문장의 사이에 because를 집어넣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에 대한 단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자,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문제를 풀 건데 27페이지 7번 하고요. 뒤쪽에 34페이지 14번 풀어주세요. 7번, 14번 지금 풀어주세요.
저거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음. 단절이 분명히 있어요. 대성내시 중에 걸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7번은 앞쪽에 스틸이 보이는데요. 스틸이 문제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연결어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나 혹은 however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쓰인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성격이 살짝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격이 살짝 바뀌고 내용도 살짝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뒤쪽에 it은 대절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그 대명사가 아니라 가주어죠. 그렇죠? 이때 가주어 구문이니까 이때 it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걱정한다고. 무엇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럼 당연히 광고업자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내용이 앞에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나치게 많이 걱정한다고 그 뜻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을 적게 해도 될 것 같다고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앞에서 부정적인 문제, 광고업자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등장하고 나서 이것 다음에는 이제 살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이런 느낌들로 보통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가 항상 fragmented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fragmented라는 건 무슨 말? 분열된 혹은 나누어진 그 뜻이겠죠? 맞아요.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진 그 뜻입니다. 분열된, 나누어진 그 뜻인데요. 자,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틸을 통해서 앞에는 this problem을 통해서 부정적인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스틸을 통해서 약간의 걱정을 적게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쭉 살펴보면 TV의 시청자들의 분열은 TV의 시청자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열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프래그먼트가 딱 보이죠? 이 프래그먼트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냐면 조각이라든가 입자, 그쵸? 조각이라든가 입자. 그래서 시청자들이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최근 수십 년 동안의 TV 시청자들의 분열은, 자, 그건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건데요. 자, 여기에 cause에 밑줄 그어볼까요? 원래 caus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cause. 그쵸? 어떤 것을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주변에 있지 않았던 어려움이 내 주변으로 오게 된 거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그걸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cause가 bring과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기 때문에 bring이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cause도 뒤쪽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밑에 나오는 거고 같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concern이 바로 걱정거리라든가 우려 그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최근에는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치? 자, 그리고 뒤에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앞쪽에서 look back 밑줄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뭘 통해서 뒤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쵸? 이 back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 과거를 가리키는 것, 즉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시점을 가리키는 말은 그냥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연결되는 걸로 봅니다.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앞쪽과 다른 시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연결되는 걸로 본다.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없이 바뀌면 단절이겠지만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있이 앞쪽과 뒤쪽의 시점이 바뀌면 그건 뭐 연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최근에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를 어떻게 본다고? 향수에 젖어서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향수에 젖어서 그 뜻이라는 것은 과거가 좋았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그쵸? 과거가 좋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바로 나요. 앞에 보니까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데 과거에는 근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전송했다라는 거죠. 뭘 전송했겠니? 광고를 전송했겠죠. 그렇죠? 광고를 전송했고 그럼 여기 나오는 스팟이라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이라고? 그렇죠? 채널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쪽 보니까 한 번에 다수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한 장소에서 한 채널에서 광고를 전송했던 과거를 향수에 젖어서 살펴봅니다. 아, 옛날 좋았다. 옛날에 그냥 뭐 방송국 하나에만 광고 넣으면 됐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This made television advertising 이렇게 보이죠? This의 동그라미. 이때 this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쵸? 자, 요건 TV 광고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Mass consumer product니까 대량 소비 제품에 대한 TV 광고를 비교적 straightforward는 바로 무슨 말? 그쵸? 앞으로 쭉 나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심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이란 말 예를 통해서도 몇 개,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거 보이죠. 최근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또 보면 whereas 반면에 오늘날을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whereas가 반면에라는 뜻이고 과거의 상황이 긍정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이 상황 있죠. 오늘날 이 상황 어떻게 본다고?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광고업자들이 build up coverage. 이때 build up은 쌓다 혹은 축적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coverage는 당연히 이제 점유율 정도가 되겠죠. 그쵸? 커버하는 부분 내가 덮고 있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들의 목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쌓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 별도의 시청자가 있는 아주 많은 채널에 광고하는 것에 의해서. 뒤에서 a host of는 당연히 a lot of that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한 채널에서 광고를 전송하면 됐으니까 비교적 단순했는데 괜찮았었는데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오늘날은 아주 많은 채널에서 광고를 해야 되고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요. 3번에 more of의 동그라미. more of의 동그라미요. more of 무슨 말이니? 그쵸? 게다가 그 뜻이고요. 화살표 적으세요. 같은 성격으로 추가. 같은 성격으로 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more of 뒤쪽에 나오는 성격과 같은 게 앞쪽에 나오겠지.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more of 다음에 나오는 게 과거 얘기냐 현재 얘기냐 이것도 봐야 돼. 그쵸? 근데 뒤에 쫙 보니까 상당한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s가 보이니까 numerous many와 같은 말이죠. 많은 방송국이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언제 상황이야?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바로 혜택이 좋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2번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게 마지막에 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장과 그리고 3번 문장에서 뭐가 바로 성격의 단절이다. 다음 바로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2번에 있는 요 내용을 주어진 문장이 무엇이라고? 주어진 문장에 this problem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자, 즉 TV에서 광고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4번을 살펴보면 4번하고 5번도 연결이죠. 잘 봐요. 잘 봐야 돼. 4번과 5번의 문장 관계 있지. 그치? 적어놔. 4번과 5번의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4번과 5번의 문장이 대우명제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봐요. 자, TV가 가장 빠른 방식이죠. 그쵸?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Public awareness를 build up, 쌓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자, 다른 매체에서 TV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에서 낮과 비슷한 의미죠. TV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Public awareness에 도달할 수 없다고. TV가 가장 빠른 방식이야.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치? 바꿔 말하면 TV를 사용하지 않고는 가장 빠른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대우명제 느낌인 거죠. 앞에 걸 2번 부정했지. 그치? 그래서 4번과 5번이 대우명제로 연결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뒤에 1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은 지금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벗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약간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혹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냥 다른 내용일 뿐인 거지 꼭 바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t is not light matter to quickly and correctly pen 이렇게 딱 보이네. 이때 pen은 동사로 쓰여서 펜으로 쓰다. 그래서 write ham인데요. 집중해서 잘 따라보세요. 자, 그럼 이때 it과 투부정사가 한 문장 안에 쓰였기 때문에 이때 it은 가짜,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가 되는 거죠. 따라서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앞에 단수명사를 찾는다. 그런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자, 빠르고 그리고 바르게 길고 복잡한 컴포지션 보이죠? 원래 컴포지션은 어떤 뜻이에요? 컴포지션은 그쵸? 원래는 함께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어를 함께 놓는 게 될 수도 있고 멜로디를 함께 놓는 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함께 놓는 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함께 놓는다 해서 장문이란 뜻의 글이란 뜻도 있고요.
멜로디를 함께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작곡이라는 뜻의 이건 읽어보면 요거라는 거 이제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쵸? 밑에 이제 뭐, 그쵸. 모차르트도 나오고, 뭐, 멘델슨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길고 복잡한 곡을 펜으로 옮겨 쓰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쓰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쵸?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 설마 저걸 지금 뭐 빛의 물질 그지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건 뭐 이제 도저히 이제 답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벼운 문제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요. 자, 밑에 쭉 읽어가면서 내가 단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 보면, 훌륭한 작곡가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작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곡을 빠르게 작곡하는 거겠죠. 곡을 빠르게 작곡하는 것. 그들의 솜씨와 그 다음에 신속함을 작곡이겠죠. 자, 그건 커다란 경이로움과 감탄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감탄이나 admiration은 존경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의 존경을 잘못되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바로잡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차르트나 멘델슨의 그 훌륭한 작품에 대한 그 빠른 작곡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가 펜의 힘뿐만 아니라 작곡하는 힘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알겠어요? 잘 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misdirected하고 밑에 such was the seldom the case 같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연결인갑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훌륭한 음악가들이 이제 바로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작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곡을 mentally, 마음속에서 합니다. without reference to, 뭐뭐와 관계없이 without reference to, 펜이나 피아노와 관계없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편한 육체 노동을 postpone, 미루었을 뿐입니다. 어떤 불편한 육체 노동이야? 자, 여기 딱 밑줄 볼까요? 맞아요. 그렇게 봐야죠. commit out to paper 밑줄. 맨날 커미트만 나오면 전념하다, 헌신하다. 진짜 아니야. 그래서 물론 그 뜻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to가 쓰이면 뭐뭐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MIT가 딱 보이면 MIT는 send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내는 거 요거 있지. 요게 X에서 나온 거니까 바깥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요게 배출하다. send out이 되는 거죠. 그래 전송하다 뭐가 있니? 전송하다. transmit 해서 전송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ommit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다, 전념하다는 뜻은 왜 생기는 거냐면 몸과 마음을 싹 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하다, 전념하는 뜻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은 전념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전념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오케이,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뭔가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종이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뜻이겠니? 이 뜻이겠죠. 그렇죠? 야, 네 생각 종이로 보내봐. 네 생각을 종이에 써보라고. 그럼 얘는 어떤 뜻일까요? commit mama to memory 이렇게 하면 좋아요. 기억으로 보내는 거니까 기억하다는 뜻이겠죠. 잘 생각해야 돼. 기억으로 보내니까 잊어버린다. 그지를 하면 안 돼. 추억으로 묻어둔다. 그지를 하지 마. 문학적 생각하지 말고. 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 속에 묻어두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쵸? 시대건. 자,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마음속에서 다 작곡을 해놓고 나서 옮겨 쓰는 것만 미루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옮겨 쓰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존내 빨리 이렇게 작곡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미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got credit. 무슨 말? 칭찬받다 그 뜻이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어떤 거? 작곡의 놀라운 속도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어떤 작곡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뭐 작곡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작곡이 빠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화장실 오래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잘 들어. 자, 4번과 5번이 단절인데요. 두 가지 단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절. 첫 번째 단절은 바로 뭐냐? 앞에 나오는 음악가들이죠. 그쵸? 여기서는 뭐 보통 사람이죠. 첫 번째 대상의 단절이 아닌가.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잘 봐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this가 가리키는 게 앞의 내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작곡에 대한 빠른 속도로 칭찬을 받는 것. 그치? 앞의 내용을 쳐봐요. 작곡에 대한 빠른 속도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니? 작곡에 대한 빠른 속도를 깨닫기 위해서, 즉 작곡에 대한 빠른 속도로 칭찬을 받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카피하면 되니? 카피하면 돼요. 작곡을 알기 위해서 카피하면 돼요. 작곡을 빨리 했다라는 것에 칭찬을 받으려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 작곡을 빨리 하면 칭찬받아.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나도 뭘 해줘야 돼? 나도 작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컴포지션의 얘기지만 뒤쪽에서는 무엇의 얘기이기 때문에 카피하는 것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작곡에 관련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도 빨리 작곡을 해서 칭찬받는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나도 빨리 작곡을 해봐야죠. 그렇잖아. 어?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4번과 5번의 단절이 느껴졌으면, 자, 5번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리고 5번에서 뭐가 보였니?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쉬운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다고 했었죠?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여기 딱 보이고요. 자, 그러면 같이 판단이 들어가고, 선생님, 근데요, 주어진 문장을 5번에 집어넣는데 연결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같이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5번에 앞쪽에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카피를 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카피를 한번 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쵸?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